맥스웰 모츠의 성공의 법칙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우수함을 추구함으로써 실증을 만회하려고 한다. 그런 감정은 자신이 열등하다는 그 잘못된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구경꾼들에게 최면술사의 말은 마법의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최면술사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런 힘이 자기 내부에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자신의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그것을 누르고 포기했다. 그들은 그런 힘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에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전에는 결코 꿈꿔보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힘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변화시킬 때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훌륭하지 못해, 나는 같은 부정적인 자기 체면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열등하다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지만은 나와 그들을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이나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으며 맡은 일을 그들만큼 솜씨 좋게 해내지 못하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다른 분야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길거리 한쪽 구석에서 신문을 파는 아이부터 은행 지점장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어떤 면에서 나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처럼 얼굴에 있는 흉터를 없애는 등의 성형과 관련된 일들을 나보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들 역시 이런 점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열등감이란 사실이나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나 경험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근거한다. 예를 들면 나는 골프에서 제 니클라우스나 아놀드 파머보다도 뛰어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열등한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아놀드 파머 역시 성형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열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열등감은 자신을 판단하는 기법이 어떤 것이고 누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그는 즉시 사실들 선생님과 친구들을 부유금했다. 부흥기한 아들네는 칠판을 걸어서 그 문제를 풀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 일로 자신이 수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개성들에게서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아들러 박사의 어린 시절 경험은 몇 년 전에 내가 만난 환자의 경우와 흡사하다. 사업가인 그런 어려운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자신의 그 소개하는 강연을 하게 됐다. 훌륭한 목소리와 좋은 이야기를 갖고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수는 없었다. 이 환자는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믿음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환자, 믿음, 또 자아 이미지, 이것이 유일한 변화였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다음과 같다. 아들러 박사는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지고 비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자신에게 체면을 걸었던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체면의 힘에 대한 바브 박사의 설명을 상기해보면 체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체면술사의 말을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놀라운 능력이 생겨난다. 이들은 체면술사의 말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기까지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믿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한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잘못된 믿음을 버리라. 실패한 능력 부족이라는 체면에서 깨어나기. 상상력을 이용해라.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은 명성의 상징이 아니라 창조적인 성취와 관련이 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 명성을 얻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어떤 정표를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 신경증 좌절 불행이 따른다. 하지만은 성공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보면은 물질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만족과 성취감,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유명한 웹스터 사전 노아 웹스터는
성공을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만족스럽게 성취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구, 열망, 재능에 기인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는 행복과 성공을 부른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 원래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은 한데에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작용해서 더 큰 성공과 행복을 낳는다. 3주 후에 나타나는 변화를 경험하라. 이 책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실제 적용을 목적으로 썼다. 어떤 책을 읽으면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려면 그 정보에 창조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정보 습득 그 자체는 수동적이다. 하지만 경험은 능동적인 활동이다.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면 신경계와 중뇌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 새로운 기억, 심성과 신경 패턴이 뇌의 회백질에 기록된다. 이 책은 말 그대로 독자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도록 맞추는 데 맞춰졌다. 내가 만난 환자들의 사례를 내 의도에 맞게 소개하는 것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대신에 상상력과 기억력을 활용해서 독자들이 각자의 사례를 만들어 보도록 유도했다. 이외에도 독자 여러분이 시도하거나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 본문 곳곳에 있다. 과거 정신적인 이미지가 새로운 이미지로 굳어지는 데 약 21일이 필요한 사례는 그 밖의 많은 영역에서도 관찰된다. 따라서 비판적인 잣대를 적어도 3주 동안은 보류하겠다고 동의해야만 이 책을 읽으면서 유익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자꾸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그런 행동이 어쩐지 위선적으로 느껴지거나 새로운 자 이미지가 따서 불편하거나 부자연스럽더라도 새로운 역할을 계속해서 연기하고 스스로를 새로운 조건에서 바라보도록 한다. 지적인 논쟁을 벌이거나 그에 대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방식으로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개념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다. 확인하는 길은 그저 실제로 해보고 직접 판단하는 방법뿐이다. 내가 21일 동안 과업이다. 이런 시각화 과정은 정신적인 이미지를 통해 정신과 신체에 자극을 주고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샘솟게 한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 모든 것은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진실이며 무의미한 종교의식이 아니다. 이 기자는 자기별 측면에서 아주 유용하기에 사이코 사이버렉스 사이트를 넣었다. 필립스는 알레하니 시합에 앞서 훈련하는 복싱 선수와 아주 비슷하게 경기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렇듯이 상상력 훈련법은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며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재된 진실을 바꾸는 검증 수단이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머릿속 롤플레이. 1년에 25,000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법은 저자 찰스 로스는 그의 다른 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디트로이트의 세일즈맨이 그룹이 어떻게 100%의 매출의 신장을 이루었는지를 소개한다. 예를 들면 바스텔라는 의학 박사가 아니었다. 라이더 엔진은 항공 엔지니어가 아니라 자전거 정비공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엄밀히 따지면 물리학자가 아니라 수학자였지만 그가 제시한 수학적인 발견은 물리학의 모든 치료를 완전히 뒤엎었다. 마음에 관한 새로운 과학 사이버네틱스. 이 책은 사이버네틱스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소개하고 독자들이 이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해서 각자 중요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정신의 자동 유도 시스템. 이미지는 인간 성격과 행동의 열쇠다. 그러므로 자 이미지를 바꾸면 성격과 행동이 바뀐다. 자 이미지 심리학은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삶에서 관찰할 수 있는 많은 측면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왜 긍정적인 사고가 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자아 이미지 심리학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목표 성취에 적용되는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뇌와 신경체계는 각 개인의 목표 성취를 위해 사이버네틱스의 원칙에 따라서 의미 있게 작용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뇌와 신경체계는 복잡하고 경이로운 목표 추구 메커니즘을 형성하는데 메커니즘 작동 주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성공의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실패의 구조가 될 수도 있는 일정의 내재적인 자동 유도 시스템이다. 기계와 기계적 원리 연구에서 시작한 사이버네틱스가 창조적이고 자아 미진한 지적인 능력이나 지식의 세가 아니라 오직 경험에 의해서 좋든 싫든 바뀐다. 자아 이미지 심리학은 오늘날 사용되는 다양한 치료법들 간의 격차를 메우고 이런 어찌 되었든 간에 바로 이것이 정신분석 치료 절차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일이다. 현실에서 상담을 진행할 때 분석하는 환자가 두려움, 수치, 죄책감, 부정적인 생각들을 쏟아내더라도 절대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분개하지 않으며 충격을 받지도 않는다. 환자는 난생 처음 인간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에게도 가치와 존엄이 있다는 것을 느낌을 받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성공을 상상하면 진짜 성공하는 이유는 같은 물속에 사람을 빠뜨리면 그 경험으로 수영을 배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육군은 가혹한 훈련으로 많은 소년들을 남자로 만든다. 하지만 이런 군대의 경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신경질을 앓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성공이 성공을 부른다는 말은 이미 수백 년 전에 회자가 된 말이다. 우리는 성공을 경험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역할하는 주행하는 법을 배운다. 과거에 경험했던 성공의 기억은 각자의 저장된 정보가 되어 현재의 과업에 자신감을 갖도록 해준다. 하지만 여태껏 실패만 경험했다면 성공했던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해낼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마치 경험이 없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 경험을 할 수 없는 젊은이들의 처지와도 비슷하다. 이런 딜레마는 우리 마음이라는 일종의 실험실에서 경험을 자체하고 창조하고 통제하며 인위적으로 만들어감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실험심리학과 임상심리학 모두 인간의 신경계가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상상한 경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추후의 의심도 없이 쓸 정도로 명확히 입증했다.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본문에서는 이런 인위적인 경험이 다트를 던지거나 농구할 때 공을 던지는 것 같은 실제적인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된 통제 실험 사례를 다룬다. 연설하기, 극복하기, 개발하기, 자신감 키우기, 실력 키우기 등등. 이렇게 제크 리우스 연례는 이렇게 말했다. 항상 먼저 정신의 영혼 내에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을 머릿속에 새긴다면 우리는 모두 원하는 샷을 날릴 수 있을 것이다. 영화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골프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놀라게도 잭 니클라우스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인 영화 기법을 활용법을 발견했다. 그는 관역에 다트를 던지는 데 상상력을 활용하는 정신적인 훈련 방법을 쓰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맨 처음 발견해내었다. 그에 따르면 매일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 관역 앞에 앉아서 다트를 던지는 상상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연습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일한 효과를 실험 결과 첫 번째 집단의 특징은 등등 이렇게 상상 훈련을 통해서 다트를 던질 때
스스로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상상하기는 우리의 행동, 느낌, 태도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아 이미지나 믿음의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심리학에서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신적인 이미지, 이렇게 정신적인 이미지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보자.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날아갈 것인지 명확하게 시각해보라. 이때 공이 착지할 위치까지의 탄도와 방향도 지점을 이렇게 지정해야 된다. 공이 착지했을 때 얼마나 멀리 굴러가는지도 그려봐야 한다. 그런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어렵다면 원하는 공의 방향을 설정해서 곡선 형태로 어떤 고속도로라도 그려보도록 해라. 상상력. 즉 니클라우스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골프 시합을 할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정확한 그림을 그린다. 정확한 스윙하면서 외적인 이미지 재건의 내면의 품성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다. 사례를 보면 마치 성격 그 자체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비육체적인 성격의 얼굴이 성격의 변화의 진정한 열쇠가 되는 듯했다. 성격의 얼굴이 상처를 입거나 왜곡되거나 추하거나 열등한 채로 남아있으면 외모가 변했더라도 예전과 다름없이 행동했다. 반면에 성격의 얼굴이 재건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과거의 감정적인 상처가 제거되고 심지어 성경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변화가 나타났다. 변화. 이 분야를 탐구하기 위해 시작하면서 개인의 정신, 영적, 자아 이미지와 스스로에 대한 그림이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진정한 요인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자아 이미지가 바뀔 때 인간의 신경체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된다는 식이었다. 그래서 나는 문제의 답을 심리학 연인 사이버네틱스에서 찾았는데, 사이버네틱스는 목적론을 의어든 과학으로 복구시킨 접근 방법이었다. 신생 분야가 심리학자들이 아니라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기계 시스템의 목적 지향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는 학문이라는 것이 다소 신기했다. 두려움 강력하고 호흡은 빨라지고 이런 모든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이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두뇌와 신경계가 현재 환경이 어떤 상태를 알려주는 두뇌와 신경체계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동일하다. 생각하는 신경과, 근데 여기서 생각하거나 믿거나 상상하는 단어를 동의어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상상,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킨 요소를 바꿀 수 있을까? 물론이다. 거리와 불량배에서 체스 챔피언으로 거듭난 경우나 범죄자에서 의사나 변호사, 사업가 같은 으로 변신하는 사람들의 경우처럼 누구나 자아 이미지를 바꾸고 새로운 지시를 받아들이면 어느 사람으로도 변할 수가 있다.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대로 관리를 하고, 그럼에도 나는 훌륭한 성형외과 의사라면 심리학자의 자질이든 모두가 일종의 심리학자이며 그래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 환자를 바꾸는 시술은 그 사람의 미래까지 바꿔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육체적인 이미지가 바뀌면 성격도 행동도 또 재능도 그 존재 전체에 변화가 생긴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이 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를 했다. 마땅하다는 거죠. 육체적인 이미지가 바뀌면 성격도 행동도 그리고 책임까지도 따라진다. 건강해지면은. 사이언스 다이제스트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최민 선생의 말을 진실이라고 확신하면 놀라운 능력이 생겨난다. 어떻게?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행동을 하면서 최민은 현장은 항상 신비롭다.